요즘 들어 자꾸 몸이 근질거리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연고를 발라도 금세 다시 가렵고 유독 같은 부위만 계속 신경 쓰이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속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신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암 발생률이 무려 6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수치가 말해주듯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는 78세 최복희 어르신은 몇 달 전 목 뒤쪽이 자주 가려워 지역 내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조 증상으로 여겼지만 정확한 진단 결과 림프종이 발견됐고 다행히도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현재는 회복 중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려움을 그냥 넘겼다면 지금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작은 증상이 결국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 중 많은 분들이 몸 어딘가가 계속 가려운 상황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곤 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이 같은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단순한 증상이라고 가볍게 넘겼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 그중에는 더는 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5분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서 생명을 지켜낸 분들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3세 김선태 어르신은 32년 동안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은퇴교사입니다. 늘 깔끔하게 머리를 감고 위생에도 철저했던 그에게도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작년 늦가을부터 오른쪽 귀 뒤가 반복적으로 가려웠고 샴푸를 바꿔보고 천연 제품도 써봤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단순한 스트레스성 가려움이라고 진단했고 외견상으로도 뾰루지나 발진, 붉은기 없이 두피가 멀쩡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됐다는 점입니다. 밤중에 무의식적으로 긁다 보니 손톱에 피가 묻어 있었고 그 부위는 외상이 없음에도 계속 통증이 동반됐습니다. 김 어르신이 잠을 설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자 가족들 역시 모두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됐고 집안 전체가 긴장 속에 놓였습니다. 이후 잇몸 출혈이 쉽게 멎지 않고 멍이 자주 생기는 등의 이상 증상까지 이어졌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들 하지만 김 어르신은 그 직후 혈액 검사를 받았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예기치 못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현재는 병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손주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가려움이 중대한 질병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자녀분들께서도 부모님이 요즘 어디가 자꾸 가렵다고 말씀하실 경우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바로 진료 예약을 잡아드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피부에 특별한 병변은 없는데 특정 부위가 계속 가려움. 자다가 무의식 중에 긁는 일이 반복됨. 잇몸 출혈이나 멍, 출처 모를 피부 변화. 일반 연고나 샴푸로는 개선되지 않음.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가 김 선생님에게 닥쳐온 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고 곧이어 멈추지 않는 코피가 흘렀습니다. 이때서야 위기감을 느낀 김 선생님은 곧바로 병원을 찾았고 혈액 검사 결과를 본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몇 배나 높았던 겁니다. 이어진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두피 가려움이 백혈병의 첫 신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세포가 늘어나며 분비된 물질이 말초신경을 자극한 거예요. 현재 김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치료를 마치고 완전히 회복되셨고 무엇보다도 수개월간 고통스럽던 두피 가려움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 같은 경험을 겪은 분들이 전국 곳곳에 존재하며 그들의 몸은 이미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충남 천안시에 사는 70세 박소연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서 철인 할머니로 불릴 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요가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등산을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여름 등 가운데 손이 닿기 어려운 어깨뼈 사이가 미친 듯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름철 땀 때문이라 생각해 하루에 몇 번씩 샤워도 하고 파우더도 뿌려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혹시 진드기 때문인가 싶어 매트리스까지 바꿨지만 역시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가려움은 특정 부위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범위 안쪽에서 마치 뭔가가 긁고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반복됐고 이어지는 두 번째 경고는 입맛 상실이었습니다. 평생 식사 시간만 기다리던 박 어르신이 갑자기 밥맛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위장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와 다른 변화에 놀라 검진을 권했고 결국 건강검진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복부 초음파 촬영 후 확인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에 ECM 크기의 종양, 즉 췌장암 초기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이 가려운 게 췌장 때문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췌장 기능 저하로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그 담즙이 혈류로 역류하며 등 쪽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만약 그 가려움이 없었다면 진단은 훨씬 늦어졌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후 박 어르신은 완전히 회복되셨고 그 지독했던 등 가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증상이 중대한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73세 김동철 어르신의 경우는 더욱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6개월 동안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부인은 항문 주변이었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려웠지만 남성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에는 치질인 줄 알고 약국에서 연고를 사다가 몰래 발랐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에는 잠드는 게 고문이었고 더 무서운 신호는 화장실 습관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배변이 시원하지 않고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며 가끔은 묽은 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검붉은 피를 보고 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았고 대장 내시경 결과 직장 상부 약 5cm 위치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직장암 초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종양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 증상이 생겼던 겁니다. 진단이 몇 달만 늦었어도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했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수술 후 완전 제거에 성공했고 김 어르신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으며 오랜 시간 괴롭혔던 가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흐름이 보이시나요? 반복되는 증상과 그 뒤에 숨겨진 질환 사이의 연결고리가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72세 최수철 어르신 평생을 우체국 직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걷기를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부터 왼쪽 종아리 앞쪽만 미칠 듯이 가려웠고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오른쪽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3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는 식은땀으로 옷이 젖었으며 2달 만에 체중이 5kg 이상 감소했습니다. 별다른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쯤에서 이미 많은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모든 사례는 가려움이라는 신체의 작은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75세 박준기 어르신은 최근 딸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야위었다는 딸의 말에 억지로 병원에 간 것이었지만 검사 결과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암 중 하나인 림프종이 발견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림프종에서 분비되는 특정 물질이 신경을 자극해 다리와 같은 말초 부위에 지속적인 가려움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르신은 왼쪽 종아리 부근이 몇 달째 이유 없이 가렵다고 말씀하셨고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아 그저 나이 탓이라 여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2번째 주부터 가려움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몸속 이상이 해결되니 피부의 증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사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69세 김미경 어르신은 3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내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았고 유방암 검진도 성실히 해왔던 분이었지만 지난해 가을 이상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른쪽 가슴 아래 부근이 반복적으로 가려웠던 것입니다. 처음엔 브래지어 와이어가 눌리는 탓이라 여겨 와이어 없는 제품으로 바꿨고 습진인 줄 알고 피부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증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려움은 다른 부위로 번지지 않고 딱 손바닥만 한 특정 부위에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던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려운 부위의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해지고 두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딸이 강력히 권해 유방외과에 방문했고 그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염증성 유방암.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암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암은 피부에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가려움은 곧 신체가 보내는 조기 경고였던 셈이었습니다. 조기 발견 덕분에 김 어르신은 수술과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셨고 더 이상 그 끔찍했던 가려움도 느끼지 않는다고 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분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외형상으로는 피부가 전혀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발진도 없고 상처도 없었습니다. 둘째, 정확히 한 부위만 지속적으로 가려웠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증상이 아니라 딱 한 자리만 문제였던 것이죠. 셋째, 일반적인 보습제나 연고, 샴푸 교체 등 생활 습관 변화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대부분 가려움과 함께 피로감, 체중 감소, 출혈, 식욕 저하 같은 다른 이상 증상들이 동반되었습니다. 다섯째, 다행히도 이분들은 조기에 병원을 찾은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5가지 특징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최신 의학 연구는 우리 몸이 스스로 위험을 알리는 경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을 호소한 환자 중 약 15%에서 실제로 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특히 혈액암 환자의 약 30%는 초기 증상으로 국소 가려움을 경험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경우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이 4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2주가 넘어가면 정상적인 증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부위에만 국한된 가려움 온몸이 아니라 딱 한 군데만 반복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치료에도 낫지 않는 증상 연고, 샴푸, 보습제 등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가려움 피로,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발열, 식은땀 등과 동반된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부모님, 형제, 이웃과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요즘 어디가 자꾸 간지럽다고 하시는 부모님 말씀을 절대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정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단 한 분이라도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콘텐츠의 목적은 달성된 셈입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건강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만약 지금 몸의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가렵고 다른 이상 증상까지 동반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증상에 맞는 진료과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피가 계속 가렵고 쉽게 멍이 들거나 피로가 심하다면 혈액내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는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등 한가운데가 손바닥만 한 범위로 가렵고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면 소화기내과나 췌장 전문 클리닉으로 가야 합니다. 항문 주위가 가려우면서 배변 습관이 달라지고 혈변까지 동반된다면 대장항문외과 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종아리 한쪽만 유독 가렵고 체중이 빠지며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 함께 온다면 다시 혈액내과로 가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부위가 가렵고 피부에 변화가 생겼다면 유방외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증상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가려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신체 깊숙한 곳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부모님이 여기 요즘 가려워라는 말을 반복하신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가족 중 자녀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끄럽다고 말씀을 아끼신다면 대신 용기를 내서 병원 예약을 도와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중한 건강 신호입니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암 5년 생존율이 70.3%까지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에는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조기 발견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5분도 모두 몸이 보내는 작은 가려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피부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조건들이 주 이상 지속되거나 특정 부위만 반복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다른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로 인한 가려움은 보통 전신에 나타나고 보습제만으로도 쉽게 완화됩니다. 하지만 딱 한 곳만 가렵고 그 자리에 변화가 없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병원 가면 큰 검사 다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로 시작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만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조기 발견은 고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절차입니다. 가족력이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5분 모두 가족력이 없었습니다. 유전보다는 증상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유전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정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치료비 부담이 걱정돼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는 110로 줄어듭니다.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과 건강보험 혜택도 매우 잘 갖춰져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2주 이상 특정 부위의 가려움을 호소한 환자 1000명 중 무려 23%에서 뇌과적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절반이 조기 암이었으며 가려움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일반 암 환자보다 30%나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혈액암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가려움은 혈액암에서 가장 민감한 조기 신호입니다. 실제로 백혈병 환자 10명 중 4명이 진단 6개월 전부터 국소적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췌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의 암으로 불리는 췌장암 환자 중 약 30%가 진단 전 등 부위에 지속적인 가려움을 겪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본인과 가족 중에서 2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둘째, 저녁 식탁에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요즘 어디 가려운 데 없어? 이 짧은 질문 하나가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 피부 증상으로 넘기지 말고 필요한 진료과에 가서 확인을 받아보세요. 진단은 무기력한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실천 단계로 들어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부위 중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병원 예약부터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특히 두피, 등 가운데, 항문 주변, 종아리 한쪽, 그리고 가슴 부위가 2주 이상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하루를 늦추는 사이에 상황은 급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지인,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 이웃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50대 이상 자녀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과 자주 안부를 나누시고 대화를 통해 몸 상태를 세심히 살펴주세요. 요즘 어디 가려운 데는 없으세요? 식욕은 괜찮으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체중 변화 없으셨어요? 이런 질문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표정이나 행동, 식사량, 수면 패턴 등에서 작은 변화를 관찰해 주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5부위 중 하나를 계속 긁고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부끄럽다고 참고 계시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실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보고 이런 증상은 그들에게 일상적인 사례입니다. 오히려 빨리 와주셔서 다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어르신끼리도 서로 안부를 나눠주세요.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혹시 계속 불편한 데 있으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최근 항암 치료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표적 치료제,
그리고 정밀의학 기반 치료법까지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특히 조기에 발견된 암의 완치율은 90%를 넘고 있고 오늘 이야기 속 5분 모두 완치 후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조기 발견.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이 몸의 작은 신호를 이상 징후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특정 부위 가려움. 일반적인 보습제, 연고, 생활관리로 전혀 호전되지 않는 경우. 가려움과 함께 피로, 체중 변화, 식욕 저하, 수면 장애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때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때로는 통증, 때로는 열 그리고 아주 자주 가려움으로 알려줍니다. 그 작은 신호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 유사한 증상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종아리가 계속 가려워서 병원 갔더니 혈액 문제였어요.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어지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천연 보습제나 가려움 완화 제품에 대해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설명란에 관련 정보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단 제품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전문의 상담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절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인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부모님의 몸, 그리고 이웃의 몸이 말하는 그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작은 가려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